안녕하세요. 오늘도 단단해지는 중인 단단이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부담스러운 관계, 좀 불편해지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내용은 아이 돌잔치 초대장이었어요. 몇 년 동안 연락 없었던 건 아니네요. 작년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 동일한 분에게서 아버지 부고 문자. 저도 이제 결혼도 했고 작년 그리고 한 2-3년 전으로 해서 시부모님 두 분의 장례도 다 치르고 사실은 조금 아직은 아픈 얘기지만 저희 오빠의 장례도 올해 치르면서 결혼하고 이런 경사가 있을 때 연락했던 건 저도 좀 어리기도 했고 조금 몰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족의 이런 조사를 치러보니까 이런 연락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실감하고 체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연락들을 받는 것들. 마냥 기쁘고 슬프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당연한 관계들은 있죠.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고 가장 먼저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랑만 관계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꼭 평소엔 안부 한 번 없다가 꼭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저는 이분한테는 좀 메시지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딱 식더라고요. 이 관계는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사람 대 사람인 느낌이 아니라 상황 대 사람인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제 소식은 알지도 못하겠죠. 제가 오빠의 장례를 치렀다든지 시부모님 두 분 장례를 치를 때도 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상호작용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으로도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전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이런 연락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꼭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태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거 솔직히 공통의 고민이나 공감 가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평소 교류가 0인데 갑자기 경조사 때만 연락 오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은 저를 이제 친구나 아는 인연이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리스트로 본다고 생각해요. 돌잔치 연락 리스트, 부고 연락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소비되는 관계는 불편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은 솔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호성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주고받는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빚이 되는 거죠. 빚이 되면 사람은 도망치고 싶죠. 빚이 반가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 피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심리인 거죠. 영상은 제가 일본을 여행 갔을 때인데 일본 친구들이랑 점점 좀 더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이유를 또 생각해보게 됐어요. 거리가 주는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한 친절도 민폐라는 걸 일본에서 공감했던 문화예요. 처음에 어렸을 땐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예요. 과하게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호의를 베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호의를 편하게 받을 줄 몰라?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을 너무 이해하게 됐어요. 과한 친절도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일본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감당 가능한 선까지만 도와라. 갚을 수 있는 선까지 돕는다는 거예요. 선물도 엄청 예민하게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좋은 거 받으면 더 비싼 거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를 측정하는 걸 엄청 예민하게 섬세하게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과 초대는 상대의 리듬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저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숨이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또 오래 가게 되고요. 전 지금도 멀리 있는 일본 친구들이 편하고 좋아요. 그냥 1-2년에 한 번씩 만나도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도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아는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가는 관계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간격.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막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부담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가까우면 망가지고 적당한 게 좋은 그런 거리감. 그리고 연락의 템포도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의 속도를 강요하는 거는 이제 금기사항. 그리고 상호성이 있어야죠. 받아만 먹는 관계는 망합니다. 주고받되 무리 없이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이게 좀 건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경조사 연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나 적당한 거리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또 오히려 좋았네요. 아무튼 관계 정리의 기준이 또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의만 지키고 끝낼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바로 끝낼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관계는 정말 직접 성의를 보이고 연락하고 또 진심도 전달하고 심플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몸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 관계 정리, 사람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불편하면 멀어져도 되는 거죠. 경조사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편해야 오래가는 관계, 버틸 필요 없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편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나 방식일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관계는 가깝지 않아도 거리감이 좀 있어도 서로를 조금 불편할 정도로 어떨 때는 배려해도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배려로 오히려 느껴지고 따뜻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는 좋았던 그 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플하게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면 되고 편한 관계는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은 차갑기 위해 두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둔다는 것. 부담 없는 사람이 결국 옆에 남는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